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최소 55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뉴욕시 공공도서관이 일요일 운영을 중단합니다. 배달원으로 위장한 강도 2명이 피해자를 포박하고 7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티켓 판매원에 위협을 가한 10대가 목에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최소 55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정책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는 아태 지역 투자액 2천억 달러의 4분의 1이 넘는 최소 555억 달러, 한화 72조 원에 달합니다. 백악관은 삼성그룹이 텍사스의 새 반도체 공장에 170억 달러,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120억 달러를 투자했고 LG화학의 테네시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32억 달러, LG에너지솔루션의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반도체 공장에 150억 달러, 한화큐셀이 태양광 사업에 25억 달러, 글로벌 풍력타워 점유율 1위인 CS윈드가 2억 달러 등을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힘입어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으며 특히 아태 지역에서 유의미한 투자가 밀려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뉴욕시 공공도서관이 일요일 운영을 중단합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뉴욕시 공공도서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앞으로 브루클린 공립도서관과 퀸즈 공립도서관, 뉴욕 공립도서관은 주 7일제를 중단하고 매주 일요일 휴관에 돌입합니다. 이는 어제 에릭 아담스 시장이 이민자 위기 비용 증가로 인한 시 예산 삭감을 발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뉴욕시 공공도서관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자재와 프로그래밍, 건물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1월 26일부터 주 7일제를 시행하는 모든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 브롱스와 퀸즈 공공도서관에서 적용됩니다. 또 12월 17일부터는 브루클린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시행됩니다. 배달원으로 위장한 강도 2명이 피해자를 덕테이프로 포박하고 7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경찰이 용의자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배달원으로 위장하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인조 강도를 찾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8일 오후 9시 22분쯤 헌터스 포인트 크레센트 스트리트와 43번가 인근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강도들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피해자인 22세 여성과 25세 남성이 문을 열자 그들은 총기를 보여주며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덕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입과 팔, 다리를 묶었습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롤렉스 시계와 현금 등 약 7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집니다. 타임스퀘어에서 티켓 판매원에 위협을 가한 10대가 목에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정당방위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5분경 67세의 관광버스 티켓 판매원은 타임스퀘어의 야외 매표소에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쿠터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무리 중 한 명이 해당 남성과 충돌할 뻔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10대 무리는 남성을 에워싸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남성의 몸을 치면서 그의 재킷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남성은 작은 칼을 들어 10대 무리 중 한 명인 15세 피해자의 목을 찔렀습니다. 칼을 맞은 피해자는 이후 스쿠터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포함한 총 5명의 청소년을 체포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대를 찌른 67세 남성은 해당 사건이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는 아직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뉴욕주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16일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경범죄 유죄 판결 기록은 3년, 중범죄 기록은 8년 후에 봉인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나 살인,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 확인이 필수적인 경찰 및 셰리프, 교사와 총기 판매처 등에서도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로 사회의 진빚을 갚은 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몇 년을 보낸 뉴욕 주민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뉴욕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주지사 서명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앞으로 수개월 내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빠르면 수사 결과가 올해 내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겠지만 바이든과 측근들의 기밀문서 취급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메릴랜드주 연방검사장을 지낸 한국계 전 연방검사로 지난 1월 특검에 임명된 뒤 바이든 가족과 측근, 동료 등 100여 명을 신문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자발적 협조 아래 이틀 동안 직접 대면 조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 측이 부통령 시절의 기밀문서가 워싱턴의 개인 사무실 및 델라웨어 자택 등에서 발견됐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한국 지사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한국 부품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3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한인 남성에게 어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5년 제너럴 모터스 한국 지사에서 부품 구매 담당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경남 양산 소재 부품 회사로부터 3,500만 달러의 부품 구매를 약속하고 3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소형남 씨에 대해 뇌물수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 씨는 최고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내년 5월 24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연방검찰은 소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한국 부품회사에 500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입찰 예정가를 알려줬으며 부품회사 사장은 11월 2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 LA에서 환치기로 325만 달러를 확보한 뒤 직접 디트로이트로 가서 소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7년 3월 로스알토스의 한 사설금고에서 319만 달러를 압수한 뒤 한국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지난 2017년 6월 부품업체 대표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부품업체는 소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뒤 GM 납품액이 200억 원대에서 이듬해 500억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하원윤리위원회가 경력위조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지 산토스 하원의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자 산토스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연방하원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산토스 의원이 고의로 학력 등 경력을 속인 것은 물론 선거자금을 유용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형사법 위반 관련 증거를 연방검찰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산토스 의원이 지지자들의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둑질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권자와 기부자, 보좌진에게 자신의 학력과 배경 등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했으며 일부 보좌진은 정치자금법 위반, 신분도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지난 5월 사기, 횡령, 공금 유용 등 23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하원은 지난 1일 산토스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회부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돼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어제 윤리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불법 행위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자 나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변경,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6개월 연속 감소하며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 9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7,781억 달러로 지난 8월보다 273억 달러, 약 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8천억 달러를 밑돈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며 지난 8월 8,054억 달러에 이어 2달 연속 종전 최저치인 2009년 5월 8,015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1조 달러를 밑돌았으며 올 들어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전 세계 2위이며 최대 보유국인 일본은 9월 기준 1조 877억 달러로 전달보다 285억 달러 줄었고 3위인 영국은 6,689억 달러로 역시 292억 달러 감소하는 등 중국보다 감소액이 더 컸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가 줄어드는 것은 국채를 매각, 달러를 확보해 위안화 환율 방어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내년에 주식이나 채권보다 원자재 투자를 추천한 반면 바클리는 채권보다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JP모건은 연례 전망보고서에서 채권 시장이 미국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부정적 재정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P모건은 또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고평가 상태라고 분석하고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원자재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바클리는 튼튼한 미국 경제와 인공지능 주도의 증시 랠리 덕분에 주식이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다며 내년에도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가 유리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리는 미국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국채 시장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며 10년 만기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 매도 중 하나를 고르라면 매도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클리는 내년 투자와 관련해 종전에는 주식 채권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권유했으나 연말 전망을 통해 주식 투자로 돌아섰습니다. 플래닛 크루즈는 브라이언트 파크의 윈터 빌리지를 세계 최고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2년 연속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크루즈 여행을 책임지는 판매업체 플래닛 크루즈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브라이언트 파크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윈터 빌리지가 2023년 세계 최고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윈터 빌리지는 2년 연속 1위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마켓에 입점된 노점의 종류, 개장 날짜, 트립어드바이저 리뷰 등 다양한 요소의 분석을 토대로 집계됐습니다. 플래닛 크루즈는 브라이언트 파크 윈터 빌리지는 무려 180개의 노점으로 구성되며 68일간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띠는데 이는 전 세계 크리스마스 시장보다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윈터 빌리지는 압도적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수와 가장 많은 트립어드바이저 리뷰를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시의 또 다른 크리스마스 마켓인 유니언 스퀘어 크리스마스 마켓은 북미에서 2위, 전 세계에선 17위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13,000건 증가했으며 2주 이상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포트 오소리티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를 최소 63센트 이상을 추진하고 있어 뉴요커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올해 뉴욕시 전철 이용객 수가 지난 13일 10억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6주 빨리 10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1996년 살인 혐의 누명을 쓰고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2021년 무죄 석방된 남성에게 1,7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등을 훔쳐 1,500만 달러 이상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하고 213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뉴저지 거주 중국계 남성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교도소로 펜타닐을 밀반입한 혐의로 35세 재소자 등 5명이 적발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에 투입됐다며 러시아 매체가 이 남성의 인터뷰 등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수출 통제 대상인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수백만 달러의 장비를 허가 없이 판매,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바람과 함께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6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재능 있는 한인음악가의 데뷔 무대를 열어주는 한국음악재단 주최 테너 존노 리사이틀이 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열립니다. 테너 존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해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잡지 오페라 뉴스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가슴을 울리는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